여러분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일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는 관계, 행복한 관계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65세의 황혼 이혼을 선택한 한 남성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래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과 때로는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것도 서로를 위해 더 건강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서로의 행동 패턴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5 정혜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평생을 공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부장까지 올랐고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저를 찾았고 후배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내는 날카로웠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꼼꼼한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지갑을 검사했습니다. 10,000원 한 장을 써도 어디에 썼는지 물었고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도 마치 허락을 구하듯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라는 말도 또 술이야? 라는 비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투에 점점 집이 무서워졌습니다. 직장에서는 기술자로서 자부심이 있었지만 집에서는 늘 부족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참았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위안이었고 가끔 회사에서 받는 인정이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딸은 결혼했으며 아들은 유학을 떠났습니다. 집에는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지만 대화는 줄었습니다.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마침내 은퇴했습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떠나는 날 동료들은 축하해 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라는 피난처를 잃고 집이라는 폭풍 속으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은퇴 첫날 아침부터 들려온 말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였습니다. 이제 출근할 곳도 없는데 말입니다. TV를 켜면 또 TV야? 설거지를 했지만 이게 설거지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같이 이어지는 잔소리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들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준수가 시니어 골프 모임에 나오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또 뭐라고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고집스러웠고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을 때 예상대로였습니다. 왜 그런 데에 돈 쓰려고 해? 늘 그랬듯 대꾸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얼굴이 많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고 제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박미경이라고 했습니다. 제 또래였고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골프를 마치고 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경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퇴 후의 답답함, 집에서의 갑갑함, 아내와의 관계까지. 부끄러웠지만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도 없었고 제 고충을 이해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 잘하라는 말, 왜 못하냐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 2회 골프 모임에 나갔습니다.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괴로워졌고 밖에 나가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특히 미경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제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골프가 끝난 후 둘이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주 외출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골프야? 돈 얼마나 쓰는 거야? 물었지만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더욱 화를 냈고 집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느끼는 공허함, 혼자서 밥을 먹는 쓸쓸함,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그 말을 들으며 제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닌데도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공허했습니다. 혜성 씨는 건강하시고 연금도 받으시고 집도 있으시고 참 부럽네요. 갑자기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왜 갑자기 제 물질적인 조건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동안은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생각해보니 미경 씨는 종종 제 경제적 상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운용하는지, 집은 누구 명의인지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섞여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질문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새로운 사랑, 그저 존중받고 싶은 마음. 미경 씨도 결국은 나를 조건으로 보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잠들지 않고 저를 기다렸던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들어와? 하며 화를 냈겠지만 그날은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누구랑 있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화를 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항상 비난하는지, 왜 존중해주지 않는지, 왜 내 말은 듣지 않는지. 싸움은 길었고 결국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를 만나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제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어. 아내는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이혼이냐고, 애들은 뭐라고 하겠냐고, 주변 사람들 체면은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그 말들은 제 결심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체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반대했고 아들은 화상통화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더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2달간의 설득과 말다툼 끝에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아내에게 유리하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운 것도 아내의 몫이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고 제법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자유로웠고 TV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었고 청소를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꿈꿔왔던 자유였습니다. 골프 모임에도 계속 나갔습니다. 미경 씨에게 이혼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녀가 다른 시선으로 볼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의 기쁨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유는 있었지만 그 자유 속에 홀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는 것, TV를 틀어놓고 혼자 웃는 것, 침대에 누워 혼자 천장을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조용했고 모든 것이 외로웠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은 이미 했고 그 결과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3달이 지났을 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명절이면 집안일로 바빴고 가족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차례상을 준비하며 불평했고 저는 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석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적만이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났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명절 인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엔 명절에 집에 왔지만 이번엔 다른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딸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고 아들도 화상통화로 인사를 했습니다. 가족과 통화한 후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특별한 명절 프로그램들이 나왔고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그 모습들이 어쩐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런 모습이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웃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조용한 명절이 지나고 골프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미경 씨에게 이혼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녀는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결혼한 사람이었기에 안전했던 것이고 이혼한 사람이 되자 책임이 따르는 관계가 될 수 있어 부담스러워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아내의 모습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비난받던 모습, 간섭받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기억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 아내가 어떤 모습,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하던 순간, 제가 승진했을 때 축하해 주던 날, 아내가 아플 때 걱정했던 마음, 저도 모르게 그런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저를 사랑했던 때가 있었고, 저 역시 아내를 사랑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은 아닐까요? 아내는 잔소리로 사랑을 표현했고, 저는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않은 채 30년을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혼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추석을 어떻게 보냈을까? 제가 떠난 후 아내도 자유로워졌을까? 아니면 외로워졌을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비난하는 말투도 사라졌습니다.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고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의외로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면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움이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떠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달라지는 것이었을까?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을까?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을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해주던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 빨래를 해주는 것, 집을 정리해주는 것. 그것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졌지만 사실은 아내의 사랑이 담긴 행동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끝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늘 그렇게 까칠했던 이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내의 행동에 불만은 많았지만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원래 성격이라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결혼 초 아내가 가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교사였고 가정에서도 늘 규율을 중시했습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았고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남편의 그림자 아래 조용히 순응하며 살았고 딸에게도 참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내는 그런 가정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도록 자랐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타인의 실수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눈에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은 어쩌면 그녀가 배운 유일한 관계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 부모님은 말씨가 부드러웠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묵묵히 일만 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일은 없었지만 대화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에서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비난과 통제에 반발하지 않고 묵묵히 참았던 것은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갈등을 피하고 물러나고 침묵하는 것이 제 방어 방식이었고 그것이 아내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내의 비난은 자신이 배운 완벽함을 추구하는 방식이었고
제 침묵은 제가 배운 갈등 회피의 방식이었습니다.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우리는 그렇게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이혼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 예전에 함께 가끔 가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서로에게 무엇을 바랐는지, 왜 소통하지 못했는지. 처음에 아내는 방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가 배운 거였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항상 침묵했지. 내가 뭐라고 해도 그저 묵묵히 있었어. 그게 너무 답답했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았어. 아내의 말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는 항상 갈등을 피하려고 했어. 그게 내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고, 침묵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당신을 더 외롭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30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30년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비로소 찾은 평화, 더 이상 비난받지 않는 자유를 다시 포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어. 이제는 그냥 서로 이해하는 친구로 남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내의 눈에 실망감이 비쳤지만 그 마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헤어지며 느낀 것은 후회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일찍 이렇게 대화했더라면, 서로의 성장 배경과 행동 패턴을 이해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아내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비난하거나 참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혼한 후에야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로움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외로움이라기보다는 고요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골프 모임은 계속 다녔습니다. 미경 씨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졌고, 미경 씨와 저희 관계는 단순한 골프 동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미경 씨가 제게 원했던 것과 제가 미경 씨에게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아내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내도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도자기 교실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도 새롭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밥이 그리워 시작했지만 점차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 조절을 하고 간을 맞추는 과정이 제게 묘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요리 학원도 다니면서 같은 처지의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있고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제가 만든 김치찌개 사진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요리를? 문자 너머로 그 놀라움이 전해졌습니다. 다음에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또 다시 실망할까봐, 또 다시 존중받지 못할까봐,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다른 관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마음 한편에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집들이 선물이라며 작은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제 요리를 칭찬했습니다. 과한 칭찬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며 아내는 도자기 교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저는 요리 학원에서 있었던 실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헤어질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는 내가 만든 도자기에 당신이 만든 요리를 담아 먹어볼까?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자고 답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거실에 놓인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이었습니다. 천천히 자라지만 강인하게 살아남는 식물. 어쩌면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만나 식사를 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사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기대가 줄어든 만큼 실망도 줄어들었습니다. 존중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에서도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부로서는 맞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로서는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30여 년의 결혼 생활 끝에 찾은 우정. 아이러니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황혼에 내린 결심,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 모든 관계가 같은 형태로 지속될 필요는 없다는 것.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상대방의 행동 패턴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황혼에 내린 두 번째 결심입니다. 혹시 당신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서로의 행동 이면에 있는 성장 배경을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에게 다른 형태의 관계가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존중은 꼭 한 지붕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65세의 황혼 이혼을 선택하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간 정혜성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도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때로는 진심 어린 대화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